아, 여러분 지금 보여드릴 동영상은요. 얼마 전에 문화예술인 123명이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을 했잖아요. 그분들의 동영상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의심합니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저항이 사명인 우리가 권력의 정점에 서려는 사람을 문화와 예술의 이름으로 지지할 수 있는지, 우리는 경계하고 또 경계합니다. 우리가 내는 한 목소리가 그토록 사무치게 외쳤던 다양성과 열린 가능성을 훼손하진 않을지. 하지만 우리는 아프도록 배웠습니다. 문화와 예술을 통치의 도구로 여기는 오만한 권력이 어떻게 어둠의 명부로 창작의 자유와 창작자의 권리를 억압하는지, 그 오만함이 폭주를 거듭해 어떻게 대한민국의 일상과 민주주의를 하룻밤 사이에 멈추게 했는지 하여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선택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우리의 미래를 선택할 것이므로, 문화와 예술을 도구로 삼지 않고 스스로 문화와 예술의 도구가 되겠다는 사람, 그것도 훌륭한 도구가 되겠다며 애정과 열의를 두터운 공약에 담아 함께 가자 다가온 사람, 그리고 그 무엇보다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담이 있다면 기꺼이 뛰어넘어 빛의 혁명을 미래로 이어갈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을 불러냅니다. 그 이름을 불러봅니다. 누구입니까? 지금은 누구여야 합니까? 와, 누굽니까? 예. 어제 명단 보니까 후덜덜 하더라고요. 와, 명단이. 그러니까 이런 거요. 지금 사실 윤석열 파면이라고 하는 게 전체 이 승부에서 있잖아요. 99% 비중을 차지하는 건데, 저쪽에서는 뭔가 이렇게 물속에 돌멩이 하나로 던져서 파문이라도 일으켜보고 싶어하는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예술인들이 지금 누구여야 되냐고 묻고 있어요. 누구여야 합니까? 이재명, 그렇지. 이재명. 화제가 됐던 게 이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민주당 선거운동복에 조그맣게 빨간색 들어있는 거. 네, 국민의힘 쪽에 진짜 보수는 우리한테 와, 이런 메시지가 섞여 있어요. 네. 저 소위 말하면 보수도 사실 우리 거야, 이런 느낌이 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 빨간색 들어가니까 또 좀 더 괜찮더라고요. 생동감도 있어 보여. 네. 냈지? 이 디자인의 힘이라는 게 음. 저렇게 디자인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매체에서 저 빨간색에 대해 의미에 이야기, 대해서 맞아. 논의하거든요. 네. 이게 정말 선거 운동이거든요. 맞아. 저런 작은 디자인 하나로도 화제를 만들 수 있다. 음. 이재명 캠프가 정말 잘 구성돼 있구나. 제가 사실은 경기도지사 시절에 디자인에 대해서 많이 배울 기회가 있었어요. 저런 공공 디자인에 대해서. 근데 사실 뭐 이런 일반 지자체에서는 막 본인들 단체장 마음대로 많이 결정되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재명 후보는 항상 전문가가 좀 결정해달라. 전문가 의견대로 가고 싶다. 저는 저런 모습 보면서 굉장히 이재명 캠프가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있는 정말 짜임새 있는 캠프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그 조직도 하고요. 이 면면들을 보니까 이걸 메모드급이라고 하죠. 모든 총 결집한 상황 이거거든요. 디브리핑인가요, 이것도? 아니요, 무슨 풍이에요? 그냥 전선을 새로 그린다. 민주시민과 내란범. 인재 영입은 전략이자 선언이다. 이게 뭐냐면
보수든 중도든 진보든 상관없다. 극우 내란 세력만 아니면 다 들어와 이거예요. 새로 그린답니다. 이건 AI가 아니고 그림 그리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AI인 줄 알았어. 아까 좀 전에 그 박시백 작가 인터뷰였잖아요. 와, 이 책 보면은 이재명 일대기가 만화로 되어 있는데 내란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 아, 자, 그렇고요.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이재명 정책 멘토 이한주 강연의 연 삼성. 이거 보고 댓글이 뭐라고 달냐면 삼성은 너무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에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강연을 했다는 건 민주당과 이재명의 생각이 뭔지를 네. 삼성이 알고 있구나. 알고 있다가 아니라 알고 싶다. 아, 그것이 알고 싶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삼성그룹 임원진 20-30명이 참석했다는 거잖아요. 기본 사회에 대해서. 어제 가장 화제가 된 사람은 아마 정은경 전 질병청장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저도 너무 반갑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코로나도 이겨냈는데 내란에 단상 오른 정은경 굉장히 분노. 저분은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보면 굉장히 착한 이미지잖아요. 분노하시더라고. 분노를 그 정도밖에 못하더라고. 우리처럼 쌍욕을 못하는 스타일인 거 있잖아. 아니 왜냐면 출범식에서 아니까 그러니까 분노의 게이지가 그 정도면 엄청 정은경 전 청장은 센 거야 그게 내 말은. 네. 알겠습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분도 요즘 나섰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제 한번 읽어봐요. 네. 민주당 선대위 출범. 이재명 후보께서 의문의 여지가 없는 확고한 승리를 이끌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재명과 생각이 다르다고, 이재명을 비판해왔다고 이 순간 마음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어렵고 외로웠을 긴 시간을 견디고 이겨내어 주어서 그리고 정치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책임의 무게를 감당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당원 모두의 간절함이 하나가 되어 국민의 마음을 얻고 다시 희망을 노래할 수 있기를 온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 보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임종석 왜 그래? 얘기하는데 저렇게만 받아들여 주시자고요. 여기서 딴소리 내는 사람이 가능하겠어요? 이재명과 생각이 다르다고 이재명을 비판해 왔다고 그 순간 마음이 다르진 않다 이렇게 임종석이 이제 태세전환했다고 화제가 됐던 바로 대선이 SNS. 다가올수록. 저는 좀 지지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임종석 실장이 이낙연 총리처럼 했으면 좋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도 좋게 받아줘라.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이 선거 시국에는 좀 생각이 달라도 포용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자고 은퇴하신 분이 돌아왔어요.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 아. 이재명 선대위 부산 선대위원장 합류 3년 만에 깜짝 복귀. 지금 다 돌아오고 다 복귀하고 다 참여하고 있어요 지금. 이분 은퇴 좀 아쉬웠었는데 다시 뵙게 돼서 좀. 최소한 진보 진영 내에서 우리 민주 진보 진영에서 이렇게까지 일편단심 생각이 똑같이 모이는 경우가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한다 그러니까 전 해수부 장관으로서 좀 피가 끓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때 어제 빵 터진 댓글입니다. 저쪽은 좋겠다. 선거에 저도 이재명이 대통령이에요. 그렇네요. 네. 어차피 덕볼 거니까. 김혜경 여사도 지금 선거운동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밖으로 이렇게 알려지는 선거운동보다는 이제 뒤에서 조용히. 네, 지금 배우자실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김혜경 여사님이 그래도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재명 후보가 하는 그 어떤 선거에서도 항상 내조, 맞아요. 그 다음에 배우자다운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종교계나 또 복지관계 단체자들에게 전화를 한다든지 만난다든지 조용한 선거운동을 계속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주 조용한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시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누구처럼 보이세요? 이야, 리즈 시절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딱 봐도 알겠네요. 근데 누구처럼 보이세요? 댓글창에 써주시고. 네. 야, 근데 나는 이런 생각 들어. 추미애 의원도 얼마 전에 인터뷰했잖아요. 세월을 보면서 왠지 막 마음이 좀 뭉클해. 지금 저보다 어린 사람,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다 똑같은 생각하고 있지 않겠어요? 젊었을 때 나를 보면은 뭔가 막 회한이 생기는 거. 그냥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미연 나왔습니다. 이미연. 이미연? 이미연이 누구야?
아, 닮았다고. 가나 초콜릿. 박순애. 네. 아, 그 옛날 정말 옛날 배우 얘기네요. 자, 다음. 다음 여기 있어요 지금 21대 대선 가는 길 막 지금 이제 막 그 산을 올라간다, 바위를 올라간다 그럴까요? 암벽 등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맨 밑에 최대 변수 이준석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다음에 그러면서 묻지마 다니라 생각 없다 그랬어. 최종 아닌 최종 경선 김문수 한동훈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 그 위에서 지금 한덕수가 기다리고 있어. 저 위에 지금 이재명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가는 길도 지금 평탄치는 않지만 어쨌든 선두에서 달리고 끝까지 올라갈 겁니다. 네, 뭐. 나는 이렇게 끝까지 기득권층이 대동단결해서 끈질기게 달라붙을 줄은 솔직히 몰랐어요. 진짜 지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기득권층이 진짜. 발악을 한다? 야, 대단합니다. 오늘 판결 전에 중앙일보 만평입니다. 여기 보면 법대로라고 하면서 선거법 지금 소용돌이 속으로 지금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야, 조금 의시시한 게 음. 윤석열이가 내란 안 일으키고 탄핵이 안 됐으면 조의대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나한테 넘어오기만 해봐라. 그렇네 진짜. 진짜 윤석열이가 내란 안 일으키고 탄핵 안 됐으면은 이 마지막 처리는 그러네. 조의대 너는 꼭 내가 처리한다. 이런 생각을 아주 그냥 3년 동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의시시합니다. 네, 아이고 씨발. 진짜 그렇네. 그나마 이게 파기환송한 게 그나마. 다음 한번 볼까요? 밥상은 차려줬고 지금 머릿속이 온통 난가 하다가 나네. 이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이래서 단이라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쪽은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보는 것 같고요. 그 안 된다니까 결국 국민이 하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그걸 알고 책 제목을 결국 국민이 합니다라고 써놨잖아요. 저기 착한 김문수가 후보되면 나쁜 김문수로 돌변할 것 같아요. 한덕수가 누구요? 자, 다음 처음 보는 구성 선대위 구성이라고 해갖고 관세 협상 중인데 그 테이블 위에 한덕수가 올라가서 마이크 테스트하고 있어요. 관세 협상 중인데 아무튼 저 영감탱이는 진짜 정말 양심 없는 줄만하고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미국이 보기에도 딱 티가 나는 거죠. 너는 우리를 이용해서 네 선거 치르려고 하는구나. 저는 출마에 대해서 이렇게 명명하고 싶습니다. 매국 출마다. 매국 출마. 맞죠. 매국 출마. 다음에 경향만평이에요. 알바키 앞 셀카. 지금 보면은 선거에 쓰려고 협상을 서둘렀구나 이렇게 지금 미국 재무부 장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덕수하고 김태효가 쉿 하면서 한미 무역 협상 성공, 주한미국 조선업 방미 협의 이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저러고 있더라. 아니 미국 재무부 장관이 다 그냥 인증을 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선거용으로 협상하더라. 네. 저거 잡아다가 사형시켜야지. 사형입니다. 아니 미국 사형감이에요. 재무부 장관이 인증해 줬는데 뭐 확인하고 말고가 있습니까? 그냥 딱 떨어지지. 맞아. 그러니까 오늘 한겨레 반평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50년 공직 생활의 마무리. 법카 빵집에서 어떻겠어? 이 사람 진짜. 더한 사람이야. 너무 웃겨. 이거 진짜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사악한 영혼이죠. 그러니까. 아예 안 쓰고 훔쳐오는 거예요. 커피 믹스를. 네. 그러니까 주섬주섬 보세요. 가방에 보면은 빈 종이컵에다가 캔, 탕비실에서 뭐 쓸어 담을 수 있는 거 다 쓸어 담고 있는 겁니다. 자기 돈은 절대 안 쓰는. 어제 SBS 썸네일 중에 하나요. 아까 말씀하셨던 미 재무장관 이야기예요. 이거 대선에 하려고 하던데 폭탄 발언 폭격 맞은 최상무. 미국에서 오죽하면 재무장관이 저런 얘기 했겠어요. 최상무는 내일부터 또 대행이네요. 네, 그렇네. 오늘부터지. 오늘 자정부터. 즉시. 네. 다음에 정계 은퇴라는 홍준표에 추가된 고발장. 이건 문제지. 정계 은퇴에서 이제 고발장 들어오고 그러면서 저 고발장은 뭔 고발장이냐면 대구 시민이 고발이에요. 대구시장인데 서울시민으로 돌아가겠다. 아니 근데 이거 말고도 지금 명태균 관련해서 수사 받아야 되지 않아요? 맞아요. 거의 지금 탈당까지 해가지고 본인한테 더 불리할 것 같은데. 오세훈이요. 그 페이스북의 뉘앙스가 좀 이상해졌어요. 약간 읍소하는 느낌? 읽어봐요. 명태균 씨에게 적개심으로 포장하여 세상을 향해 허무맹랑한 거짓 주장을 늘어놓는 모습에서 측은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수를 써서라도 특정 정치 세력이 바라는 바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받으려는 시도가 당장은 매우 실효성이 있어 보이겠지만 결국 당신의 교도소 복역 기간을 늘리는 결과로 귀결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당신 가족의 명예를 지키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실제 있었던 대로 진실만을 이야기하세요. 내가 서울에 올라온 이유가 오세훈 잡으러 갔다 했는데 옛날 그리고 얼마 전에 오세훈 같으면 법적 조치 이런 얘기했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살살 달래고 있잖아. 뭐랄까 읍소하고 있잖아요.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왜? 통화가 나와버렸거든. 울먹이며 했던 통화가. 그러니까요. 다음 한번 볼까요? 오늘 토론 해가지고 지금 100만 갔더라. 새날 저 영상 하나가. 아 김문수인데 내가 김문수인데 이름이 뭐요? 아니 지금 내가 김문수라는데 그게 안 들려요? 그 옆에 있는 통화하는 놈 한동훈이 나는 순대 안 좋아하는데요. 이름을 왜 물어보는 거죠? 개인정보법 위반 아닌가요? 내가 안 들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억측이죠. 아 이거 너무 특징을 잘 표현했네요 진짜.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김문수 경기도지사하고 통화 비교하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새날에 몇 년 전에 올린 건데 요새 다시 요새 화제입니다. 다시 떠가지고 지금 100만 가고 100만. 참. 자 가겠습니다. 야. 제가 지금 저 대구 매일신문 때 나온 저 기자 제 이동재 아니야? 맞아요. 맞지? 채널 A에서 저리로 옮긴 갔어요. 거지, 지금? 네. 아우 그래도 저 보수 유튜브계에서는 이동재가 매일 신문 가서 성공했다고 다 하나씩 유튜브 만들고 있어요. 이동재 보고 롤 모델이에요. 채널A 사건 이동재. 근데 이게 지금 보도로 며칠 전부터 나왔죠. 한덕수의 슬로건이 조용하고 편안한 나라래요. 조용하고 편안한 그냥 나라. 우리나라 없애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미친. 묻지도 따지도 말고 관짝으로 어때요? 관짝으로. 반짝으로.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 국민들 다수는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네. 바꾸는 거 없이 기득권은 기득권 그대로 이렇게 조용히 흘러가자. 얘라 이씨. 진짜 편안하게 해먹기. 다음. 세상은 참 이분처럼 살아야 돼요. 호텔 피트니스 10년째 공짜 사용. 관저에서 동문회도. 관저에서 동문회 야, 왜 이씨. 하냐? 야, 밖에 나가면 회빈해야 되니까. 근데 저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들었더라고요. 이게 2022년 거. 22년에도 저랬는데 저게 지금 코엑스 인터컨티넨탈이거든요. 그러면 저 피트니스가 굉장히 비싼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걸 이제 부부로 다녔다. 그리고 저 관저의 동문회가 저 때도 문제였지만 지금 세종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종에서 최하영이 거기에서도 지금 안에서 치러지는 이런 동문회 같은 거는 비용을 따로 내야 되는데 그런 거를 굉장히 사적 모임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적 모임 자체가 선거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관저에서 하면 돈이 안 들잖아 일단. 여기 원래는 돈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김건희가 파면되고 나서도 저 관저에서 물을 맞아. 220톤 썼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거지. 그렇죠. 다음 한번 볼게요. 어제 민영배 의원이 이낙연 언급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자존심 상한다고. 근데 지금 새미래민주당이 국민의힘한테 당면 교체 요구했다고 이게 좀 살짝 논란 화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니들이 당면 교체하면 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근데 이거 처음 있는 일이 아니야. 이낙연하고 이준석하고 같이 일했을 때 기억나죠? 아, 네. 그런 식으로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낙연은 누구하고 합치지 못하는 캐릭터예요. 저 양반은 그냥 극우 유튜버나 하면 딱 맞아요. 내가 봤을 때. 합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저런 요구를 하는 거겠죠. 한동훈의 답이에요 이게. 아 저런 노역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진짜. 한동훈의 목소리 읽어주십시오. 아무리 급해도 당원의 자존심마저 팔아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주축인 새미래민주당이 빅텐트 논의 조건으로 우리 국민의힘에 당명 변경을 요구했고 지도부가 대선 후 당명 교체 약속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엄연히 우리 당의 경선 중에 당 지도부가 민주당 출신 인사에게 한덕수 총리 출마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고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우리 당 당명을 바꾸라 마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원들은 몰랐던 일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주의, 법치주의의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들과는 널리 힘을 합쳐야 하지만 당의 주인인 당원도 모르게 당원들의 자존심마저 내다파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밀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가족들 몰래 집문서도 갖다 바칠 생각입니까? 야, 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한동훈 성대모사 중에 제일 똑같아요. 근데 한동훈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웃겨요. 가족들 몰래 집문서도 갖다 바칠 거냐고 뭐라고 하지만 지금 그 가족들 다 게시판에 와 있잖아요. 예, 참, 아이고. 자,
국회에서 있었던 일이죠, 이게. 일본 국적이신 김문수 장관님 이렇게 물으니까 제가 왜 일본 국적입니까?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다음이죠.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 이게 김문수가 해서 논란이 됐었던 거잖아요. 근데 왜 자기는 아니래요? 그럼 자기도 일본 국적이지. 저런 사람이 진짜 대통령 후보라니 진짜.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지금 김문수 보고 있어 그런 생각이 들죠. 김문수 완전 태물이어가지고 은퇴하고 그거 유튜브 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윤석열이 불러냈어 얘를. 처음에 경사노위 위원장을 시켰다가 노동부 장관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유튜브 했던 거 싹 지우고 올라와서 근데 윤석열 정권에 워낙 그 극우들이 많아갖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대선 후보까지 될 줄은 생각을 못해서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야기잖아. 김문수 많이 컸다. 에? 그러니까. 아니 저는 항상 방송 때 윤석열의 실정 얘기하면서 김문수, 이준석 같은 사람 장관 안 치고 방통위원장 시켜서 윤석열은 안 된다 얘기했어요. 내가 수백 번도 더 얘기했는데 저런 사람이 지금 대권 후보 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 상전백계라고 하죠. 달리 말하면 저 당에는 정상적인 인간이 없다는 거죠. 그 김문수를 지금 나경원이 양다리 지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나경원이 김문수 지지하면서 사무실은 한덕수한테 물려주고. 김덕수를 지지하는 거죠. 김덕수를. 진짜. 아니, 사무실은 너무 웃겨. 어떻게 거기다 넘기고 돈은 거기서 받아 챙기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나는 문수 오빠 지지하죠? 이게 나경원이 정치 생명을 유지하려면 4강 안에 들어서야 돼요. 상당히 그 국민의힘에서도 셀럽 정치인이잖아요. 자기도 놀랬겠죠. 나경원이 최소한 안철수는 이겼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카트됐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총선 때 동작을 또 위험해져요. 원래. 우리가 정치 가져와야죠. 생명 끝난 거지. 음. 근데 그 일본 이거 오랜만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이 구입한 유니클로는 일본군 군복이 되어 돌아올 것이며 당신이 산 ABC 신발은 일본군 군화가 되어 당신 가족을 짓밟을 것이고 당신이 타는 일본 차는 일본군 전차가 되어 우리 국토를 유린할 것이고 일본에다 쓴 관광 비용은 일본 군자금이 될 것이다. 저도 일본과 잘 지내고 싶어요. 다만 그들의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고 여러분들 내가 이 이야기 했더니 어떤 분이 굉장히 공감해 주셨는데 학교를 보내는데요. 별명 중에 하나가 개근충이라고 있어. 요즘 현장학습, 체험학습 있잖아. 네. 그래서 학생들이 부모님이랑 여행 간다고 결석을 하면 결석으로 처리를 안 하고 여행을 보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일본이었단 말이야. 학부모들이 해외라고. 가까우니까. 사실 도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방사능 나오거든요. 근데 일본이 환율이 싸가지고 일본 여행이 한국 여행보다 돈이 적게 든다고 가. 그렇죠. 그러면서 일본에 돈을 쓰고 와. 음. 결국 일본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그리고 어디 쇼핑몰 같은 데 가면은 유니클로의 사람들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한 2년 전에 유니클로의 사람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길래 소리 지르고 도망갔다니까. 유니클로에 매국노가 있다! 얘는 유니클로는 왜 하지 말아야 되냐면 얘네들 경영진들이 너무 한국 사람들 그거예요. 조롱을 했었어. 윤석열 패딩 유니클로 같은데. 자, 그리고 다음 건요. 국회 보좌관이 쓴 글인데요. 국민의힘이 너무 그러니까 일을 안 한다는 거야. 저 내용이. 실제로 상임위 출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국힘 의원들 제발 일 좀 하십시오. 오늘 오랜만에 국힘 상임위 회의 취재를 가니 오전 내내 국힘 의원 1명 앉아 있었습니다. 국힘 의원들 상임위 시작할 때 출석 체크만 하고 다 나가더군요. 기자가 봐도 참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방송에는 잘 안 나오니 국민들은 모르겠죠. 야당 의원들은요. 오전에 다 출석해서 정부 부처들 현황 보고 설명 다 듣고 오후 질의 순서라도 다른 의원들 질의할 때 다 앉아서 들었습니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내란 옹호를 했든 안 했든 국민들 세금 루팡은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조지현, 김용태 의원, 청년 정치인들이 벌써부터 그러면 안 되죠. 이런 것들만 봐도 국힘이라는 정당에 점점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예. 이들을 뽑은 국민들은 무슨 죄입니까? 진짜 일을 안 해요. 그리고 왜 상임위 본회의 참석률 봐도 국민의힘은 항상 꼬레비에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SK 해킹 사건 여파로 지금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지금 공포에 떨고 있고 논란도 되고 막 뒤엎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SKT가
한국 국민의 절반이 쓰고 있는 어마어마한 통신회사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어저께는 뭐였냐면 그 SK의 잘못으로 해지를 하게 되면 유약금 받지 말아야 되는데 어제 최민희 의원이 새벽까지 막 저 과방위 상임위 열어갖고 결국에는 그 약속 받아낸 듯 같더라고요. 유심 문제로 지금 해지를 하면 유약금 받으면 안 된다 이게. 그 다음에 이거요.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방부가 유심 교체를 위한 장병 외출은 보장하겠다 나올 정도. 그리고 대기업 임원들은 싹 바꿨고. 뭐 아니 이거 아는 사람은 그래도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SK가 초창기 맨 처음에 만들었던 통신사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어른분이 많이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네. 유심 교체를 위한 장병. 그다음에 이거 SKT 사태에도 미국으로 떠난 이진숙. 아유, 6,400만 원짜리 외유성 출장. 아니 이거 정권 말에 지금 다 떨어져 나간 정부에서 지금 해외 출장 가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 사실 이게 저 이어지지도 않을 거거든요. 근데 네. 막판이다 생각해서 돈 쓸어 나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다음에 여기 재밌어. 지금 그 우리 김혜자님의 해자로운 집밥 7첩 반상 있잖아요. 이게 14조짜리 도시락 그럼 처음 뭔 말인가 하잖아요. 1첩에 2조 원이니까 7첩이면 14조.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네. 최태원이 이혼하면서 2조 썼잖아요. 그거 지금 비꼬는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네. 방송용으로는 부적합합니다. 네. 자, 그거 추적단의 글입니다. 윤 어게인 외치던 구구 유튜버 노모 씨가 전자팔찌를 착용한 성범죄자라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노 씨는 유튜브 채널 보수 땡땡땡을 운영하며 탄핵 반대와 윤 어게인을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노 씨는 과거 20대 여성을 강간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 4년을 받았고 전자팔찌를 부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런 사실은 노 씨와 친분이 있는 극우 유튜버가 노 씨를 집에 초대한 뒤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실을 알게 되어 퍼져나갔으며 노 씨가 어제 자신의 라이브 방송에서 직접 전자발찌를 인증했습니다. 네. 그런 놈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아 대단하다 정말. 자, 서부지법 사태로 현재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PD 오빠로부터 8번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저께는 자유투사 청년들이 현행 체포된 지 딱 1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보석 신청이 기각된 날이고요. 보석 허가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하네요. 근데 아니, 지금 이 네. PD는 빨리 빼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왜 빼내요? 아 그 사람이 아닌가? 네. 죄송합니다. 자, 인생은 실전이야 이 존만아. 저 유명한 짤이고요. 이것도 억울하게 한번 들어가게 집회를 해본 사람이 하는 거지 누가 무식하게 법원에 쳐들어가서 기물을 때려 부십니까? 대한민국은 저기 법원 기물을 파괴하면 형을 살아야 되는 나라입니다. 아그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요. 들어가 있는 애들은 법을 지켜야죠. 법을 저렇게 함부로 내란 하면 되겠어요? 동조자잖아. 자,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두 가지 예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후보 선거법 상고심 기각 확실하다. 전문가들의 다양한 기각 이유 다 헛소리다. 단 한 가지 이재명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이다. 이건 명언이죠. 명언이죠. 우리도 이런 생각이었고 원래 1심이 잘못됐던 거고 그럼요. 2심은 판결을 잘했던 거고 근데 주진우는 계속 틀렸거든요. 이번에도 틀렸어요. 주진우는 파기 재판한다고 주장했거든. 그러니까 주진우가 윤석열 파면부터 시작해서 다 틀렸는데 오죽했으면 저 오마이뉴스에서 신장식 변호사 그랬던가? 변호사 자격증 오픈 한번 해봐. 신장식이 아니고 저 신인규. 신인규인가 보다. 그러니까 얘는 말하는 말마다 틀린 거예요. 지금 100%다 틀리고 있어요 주진우는. 다 틀렸어요. 네. 저런 놈들이 윤석열 따까리하고 대통령실 들어가고 검사 생활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아 화장에는 열심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실력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결론을 갖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도 뭐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분 계시는데 진짜 뭐랄까 좀 어떤 거냐면은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 정상적인 거야. 내가 비판을 받으려면 모든 사람들이 이재명 유죄가 나올 거야라고 예상을 하고 나만 무죄 나온다고 예상했을 때 내가 욕먹었대.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재명 무죄가 나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저쪽 극우 포지션에서 사람 빼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유죄가 나온 걸 아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유죄가 나온다고 한들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다고. 막을 방법이 없다고. 오직 할 수 있는 건 대법원을 향한 비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하고 사람이 나가서. 모이거나 집회하거나. 그래서 제가 오늘도 계속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방송 말고도요. 상고 기각 나온다. 뭐 이런 예상을 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런 분들한테 악플 달지 마세요. 상식적인 생각을 이야기해 주는데 왜 악플을 받아야 됩니까? 대법원이 상식적인 판결 내릴 줄 알았지. 이렇게 사악한 판결 내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니, 상식적인 판결을 해서 이게 정답이야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파기환송시킬 거라고 실제로 알고 있는 사람은 민주당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이 새끼들 나쁜 놈들이네? 분노하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을 쏟아내는 것이 맞는 거라고. 그럼요. 왜 못 만져 차고 악플을 다세요? 아니 그리고 잠깐만. 데뷔하라고 하는데 데뷔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고. 맞죠. 그거 예를 들어서 조이대가 판결하러 들어가는데 중간에 막아서 갖고 판결 못하게 할까? 난 근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우리가 점쟁이가 아니잖아. 그렇죠. 마치 무당한테 와가지고 당신이 우리 아들 합격한다든지 합격 못했다고 항의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왜 나한테만 그래 그 또.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파기 재판 안 되고 파기 환송도 안 되고 상고 기각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였잖아. 왜 그래 왜? 여기는 푸나님이 방송하고 있으니까. 아니 근데 아니, 좀 유튜버에 이상한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요새 저한테도 뭐라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은 예. 동지들한테 고생했네. 같이 싸웁시다 해야지. 왜 탓을 하냐고. 난 그런 사람들 진짜 싫어해요. 남 탓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도 주위에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큰 실수하잖아요. 네. 뭔가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화 안 냅니다. 그럼요. 고생했다 한마디 하면 되지. 마치 내가 상고 기각을 외쳐서 이재명이 공격에 빠진 것처럼 마치 내가 판결한 것처럼. 그런 게 마녀 사냥입니다. 그래. 다음 갑시다. 이재명 선고 당일 모든 차량 출입 금지하기로 여기까지 우리가 설렜던 거거든. 극우 애들을 난입하지 말라고. 근데 생중계 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그랬던 거였을까요? 나쁜 놈들. 아니 저는 어쨌든 이 진행 속도가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네. 그 사건 기록이 6만 페이지라는데 뭐 그 일주일 동안 그거 다 보지도 읽어보기는 했겠어요? 안 봤다니. 보지도 않고 그냥 뭐 골 붙였네 그러니까. 증거도 없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자. 아유. 이게 어제 뉴스공장 나왔던 이재명 대표 재판 일정이에요. 자세히 보면 6월 3일 날도 있죠. 야이 개새끼들아 진짜. 재판이 이렇게 하면요. 오른쪽에다가 배치해봐봐. 그 사진을 배치해봐봐. 이 화면에다 배치해보라고. 현재 화면에다가 저 사진을 배치 한번 해보라고 이다가. 그러니까 재판을 저렇게 하면요. 여러분 제가 요즘 며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심지어 김호준도 저 책 사자고 나섰더만 뭐냐면 재판 저렇게 하면요. 다 이재명 개인 돈 나가야 돼. 사실은 예를 들면 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는 민주당 후보였잖아요. 그러면 사실 민주당이 저거 해줘야 돼. 민주당이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이 책을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긴 한데 그게 교보든 새날마켓이든 가서 사면 저자한테 갑니다. 일단 저작권료가. 근데 굉장히 심각해요. 저게 지금 재판만 5번이잖아요. 그러면 5번 나갈 때마다 그 변호사비 재판마다 변호사비가 있고 저게 잘 되든 안 되든 또 다른 수수료가 또 나가는 게 있고 지금 이 사건이 크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아니 복사비만 몇 천만 2천만 원 원씩 들었대잖아요. 복사비만. 복사하는데 2천만 원 들었답니다. 사건. 그럼 그 그러니까 사건 기록 다 읽어봐야 되잖아요. 변호사들이. 이게 내가 왜 처음 나섰냐면요. 처음으로 나섰잖아요. 6글자로 얘기해 줄게요. 직접 들었어요. 직접.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잖아. 에이, 누가 사주겠지. 여기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책 사셔야 돼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이거예요. 이들이 웃을 땐지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새날마켓이나 교보문고 가셔갖고 책 100권씩 사세요. 남들 비난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 100권씩 사시라고. 그렇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고민을 하시면 같은 동지들한테 내가 화살을 쏴대면 대표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우리 방송이 그런 모토잖아요. 마음에 안 든다고 같은 지정 사람들 막 비판하고 다른 유튜브 공격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저 책은 한 50만 100만 부 나가면요 진짜 도움 되거든. 국민 필독서. 물론 이거 대통령 당선되면 훨씬 더 많이 팔릴 거예요. 가장 최근에 쓴 자서전이니까. 그리고 대표가 오랜만에 책을 직접 써서 낸 거잖아요. 거기에는 큰 의미와 비장함이 같이 들어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이제 사실은 뭐 검사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각종 재판에서 뭐 조작된 증거로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개인이 그 많은 그런 법률적 공격에 대응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좀 결국 국민이 합니다. 좋은 네. 책이니까요. 꼭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사셔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새날마켓 아니어도 아무 상관없다고. 오직 이재명 대표 우리 후보를 위해서. 자, 일단 재밌는 짤이었고요.